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승 하락을 반복했지만 그래도 상승적으로 마감이 됐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미국 증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역설적으로 보면 오늘 아무 일도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내일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요. 뭔가 좀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모두 뭔가 좀 지금 사기 멈칫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소강 상태였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틀째 반등한 건 팩트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큰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지나고 나면 5월 들어서는 지난 주말에 워낙 급락해서부터 조금 플러스로 현대주가 좀 플러스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 섹터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좀 올랐습니다. 에너지, 헬스케어, 유틸리티, 금융주 등이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필수 소비재라든가 임의 소비재들이 오늘 좀 약보합 정도 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튀는 쪽은 에너지 정도만 좀 튀었고요.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가는 소폭 약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100 위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1,800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2,000 넘나드는 것들이 상당히 좀 10% 정도 아래에서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금값의 흐름이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99, 98 정도까지 갔다가요. 3% 넘지 않은 상태. 어제 한번 터치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달러는 진정됐다? 약세라기보다는 좀 진정 정도라는 의미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뉴스들이 정말 과하다는 것들을 항상 보면 보통 저희 경제방송뿐만 아니라 소위 종합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 뉴스에서도 엔화의 약세 이런 거 다 집중적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면 진짜 많이들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이제 어떤 큰 걱정거리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달러는 오늘 약보합 정도였지만 아직은 큰 의미 없는 하락 진정은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우 주식 중에서는 보잉 같은 것들이 오늘 좀 반등을 했지만 이것도 특별한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JP모건은 2.1% 반등했지만 이 두 종목 모두 연중 최저 수준에서 반등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쉐브론도 오늘 1.7% 정도 반등했습니다. 한편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이 한 두세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건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아시다시피 여전히 적자 기업인데 올해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비타라는 기준은 이제 흑자 전환을 한 상태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1,900만 달러가 이제 작년에 적자였는데요. 작년 12억 달러 적자였는데요. 올해는 이제 같은 기간은 1,900만 달러 적자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무려 70%나 늘어났고요. 가이던스 자체를 상당히 훌륭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한 3, 4% 정도 좀 반등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MD입니다. AMD는 엔비디아보다 먼저 연중 최저치를 가면서 그냥 바닥을 계속 기어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핵심은 이제 PC 수요의 둔화 이런 것들이 많이들 걱정거리를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칩 관련 것들 다 전반적으로 부진했었는데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보면 깜짝 실적이 났습니다. 91센트가 이익이 예상됐었는데 1.13달러가 나왔고요. 이익의 크기 자체는 110%가 급증했고요. 매출도 이제 70%나 늘어나면서 역시 58.9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이던스인데요. 가이던스가 월가의 전망이 이번 분기가 63억 달러였는데요. 65억 달러를 하면서 이 가이던스도 훌륭하게 발표했고요. 기존에 회사의 스스로 얘기하는 연간에 대한 제시 금액이 지난 분기에 215억 달러 제시했는데 263억 달러로 깜짝 놀라게 올려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버용 수요에 대한 서버용 칩 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고성 잘하고 있다. 이번에도 80, 90% 늘은 거로 발표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이제 PC 수요의 둔화인데 자기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PC 수요나 다른 사람이 보는 PC 수요인지 다른지 모르겠으나 같은 걸 보겠죠. 그렇지만 리서스는 아주 자신감을 피력했고요. 시간에서 그러다 보니 3, 4% 올라가다 지금 현재는 6, 7%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타벅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스타벅스는 아시다시피 중국이 셧다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벌 인터내셔널 자체는 동일 점포 매출이 감소했고요. 물론 중국이 한 25% 줄어들었는데 미국이 워낙 환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3% 정도 늘어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멤버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멤버십이 한 17% 정도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CEO가 컴백하는 그럴 때 이슈가 있고 노조와의 문제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시간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이제 생각보다는 매출이 괜찮게 나왔다라는 정도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장 마감된 이후에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까지 짚어주셨는데 장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대표적인 시가총액 주식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인데요. 대부분이 오늘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였고요. 아마존은 이제 약보합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아마존 어저께 좀 반등을 했지만 오늘 다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테슬라가 0.7% 올라갔습니다. 정규장에서 엔비디아는 0.3% 정도 반등했고요. 메타 플랫폼도 0.4%. 그러니까 오늘 시가총액 큰 주식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강보합 정도에 머물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CNBC에서 굉장히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저도 이게 참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그 CNBC에서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투자 전략가, 이코노미스트 30명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리세션이 언제 올 거 같냐, 내년 오냐 안 오냐 이런 걸 물어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30명 중에 20명은요 내년 말 이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네. 1년 만 안에 리세션이 온다는 얘기했고요. 그 중에 이제 13명, 그러니까 전체 한 절반 정도는 내년 하반기 2분기에까지 이제 리세션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7명 내년 하반기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결론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리세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10명은요 리세션이 가까운 미래에 없다 얘기했고요. 특히 8명은요 2024년 2분기니까 앞으로 딱 2년이잖아요. 2년 정도까지 리세션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시각과는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겠지만, 골드만삭스는 2년 내에 리세션의 확률이 지금 35%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뭐 약간 더 높게 발표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리세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이미 피크를 쳤거나 조만간 피크를 칠 것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엊그저께 발표된 코어 근원 PC가 지난달보다 적게 나왔거든요. 네네. 5.2가 나왔기 때문에 피크를 쳤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조만간 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찌됐건 장단기 금리 역전, 지금은 다시 회수됐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거 심각한 거고 결국은 역사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전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다시 한번 해두지만 내년까지 리세션이 있다는 사람이 3분의 2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리세션을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서 리세션이 반드시 오는 건 아닐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들이 좀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반영된 시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리세션이 오긴 오죠. 언젠가는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리세션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GDP가 2번 마이너스인데요. 네네. 역사적으로 분명히 오죠. 장단기 역전하고 나서 1년 안에 2년일지 10년 안에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는 건 맞겠는데, 일단 1, 2년 안에 온다 그러면 뭔가 걱정들이 많잖아요. 네네. 걱정하는 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기분만 맞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주식 다 팔아버리는 방법이 네네.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뭔가 거기에 확신이 있다는 그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하는 전략들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는 배당을 꾸준히 주거나 그리고 그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것들을 갖고 가면 오히려 주가 좀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10종목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표를 정리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버라이즌이라는 통신사도 있고 포드도 있겠고요. IBM이라든가 저 밑에 보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여기서 이제 관심권을 요즘 시장에서 어울릴 만한 것들이 혹시 에너지주 중에선 대본 에너지요. 마침 오늘 또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요즘 보면 UPS나 페덱스가 주가 아주 안 좋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좀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가는 앞서 보여드렸던 대본 에너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 주가 흘러내리는 것이 되겠고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울렛에서 세계 네네. 최대 아울렛인데,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많이 가실 곳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 좀 될 만하다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종목을 불화신문에서 ETF까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침 CT에서는요 이런 리세션이 우려되는 분들을 위해서
또 ETF를 딱 선정해 놨어요. 네. 여러 가지 그래서 변동성에서 그 견딜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가지 기준을 갖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익숙하신 것도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헬스케어 쪽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필수 소비재 그리고 퀄리티 ETF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이하게 ESG 관련된 것도 하나 들어있는데 굳이 이 중에서 저한테도 익숙한 것은 퀄리티 ETF입니다. 퀄리티 ETF 같은 건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것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리세션이 진짜 걱정되신다면 이런 쪽 아니면 가치주 이런 쪽을 늘리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 연도 목표 지수를 4,600에서 4,500으로 내려잡았어요. 그러면서 두 개의 트렌드가 되돌림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개 트렌드가 뭘까요? 이게 두 개 트렌드가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 영어시로 표현하면 비싼 거를 사는 추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싼 거, 그러니까 재화죠. 정확히 하면 재화고 굿즈 그 상품인데 재화라는 거라고 보면 이제 서비스가 반대에 갖는 게 재화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이나 그 2년 동안에 사람들이 자신만의 뭔가 가치 이러다 보니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좋은 주택을 사는 것이 하나의 큰 추세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바뀌면서 이제는 저희도 여러 번 강조했던 서비스의 소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지난 3월 달 매출이요. 3월 달 많은 개인들의 소비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1.2% 감소했고요. 전월 대비도 1.9% 반했고 대형 가전제품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가전제품을 말하냐면 냉장고, 세탁기. 네. 집에 있는 오디오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건 전년 대비 9.7%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레스토랑 소비 같은 거, 여행 수요 9%나 늘어났다는 거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술주의 이익 증가요, 이익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100의 뭐 기술주랑 약간 다른 것도 있지만요. 나스닥 100의 전체 이익과 S&P 500 전체 이익가의 비중이 상당히 다시 다운되면서 2020년 말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주식 측면에서 보면 기술주 일변도에서 기술주 아닌 것들로의 어떤 무게중심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